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이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저의 가치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갖고 있는 저의 가치관인데 이것이 좋은 것을 또 끌어당기고 또 좋은 일을 많이 제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원이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은 돌고 돈다. 내가 한 것이 결국엔 다시 나에게 온다.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출발점부터 다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이 사람에게 있고, 네. 누군가는 그냥 타고난 것으로 쉽게 얻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불공평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공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번에 인과응보라는 그 말이 저는 정말 맞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막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안 된다, 지금 CD기가 고장이 났다,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은행이 문제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불편을 겪었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막 이러면서 막 민원을 넣죠. 항의를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사실은 나중에 결과로 보면 거의 90% 정도는 고객님의 잘못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나 기계는 사실 거짓말을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돈을 관리하는 현금 CD기는 거의 정말 뭐 돈을 잘못 뭐 드린다거나 뭐 더 많이 드린다거나 덜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선 고객님들이 계속 항의를 하면 네,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내가 항의를 해도 정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화가 나. 그럴 때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어찌됐건 이 결과로 봤을 때는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 주체자나 이 뭔가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이겠죠. 사과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사과를 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막 뭔가요? 이때다. 너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완벽한 상황이다. 막 하면서 막 따다다닥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게 이 둘의 마지막 만남일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은행원을 막 정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생각을 하죠. 내가 너네들한테 도움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실제로도 뭐 계속 CD기만 이용하셨고 뭐 간단한 업무만 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꼭 보면은 그 후에 은행원에게 부탁할 일이 생깁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굉장히 나에게 함부로 하고 뭔가 상처를 주고 막 하면 이제 어찌됐건 은행원도 사람인지라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심코 그냥 홧김에 뱉은 단어도 그게 이제 딱 가슴에 꽂혀가지고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어찌됐건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좋은 감정일 리가 없겠죠. 근데 다음에 만나면은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이 은행원의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얼마나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은행원은 알고 있어. 저번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내 도움을 필요하는데 정말 친절한 마음이 나서 막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은행에서는 수도 없이 겪었던 일이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됐냐면, 어디를 갔는데 제가 뭔가를
그쪽의 실수로 제가 뭔가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점잖게 팩트만 설명을 해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점잖게 그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이 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한다. 네. 굉장히 뭔가 젠틀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때도 이런 경우는 사업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에서는 약간 갑질의 개념이 아니라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누구에게 갑이고 을인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갑이라고 을을 약간 함부로 했다. 그러잖아요. 다음에 이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지만 후에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네. 그런 거를 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은행 가서 뭔가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항의를 할 거야.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뭐 민원을 넣어야겠어. 막 이래도 제가 좋게 해라. 오히려 이렇습니다. 원이라고 하면은요. 제가 만약 어떤 그 상대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화를 내서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셨어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뭔가 뭐 용서를 하는 분위기로 알겠습니다. 이번은 좀 양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냥 이러면서 약간 이해를 해주면 그쪽이 어떨까요?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죠? 안 그랬을 때는 제가 막 항의를 했을 때는 죄송은 하지만 뭔가 속에서는 울컥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걸 간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굉장히 젠틀하게 또는 뭐 굉장히 아량 있게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사람인지라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뭔가 빚진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후에 이 사람이 갚을 일이 또 생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빚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네. 그럼 그 다음에 일 처리는 훨씬 더 쉽겠죠. 이런 경우의 예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어떤 이제 차가 살짝 긁고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놀라가지고 나가봤더니 정말 조금 긁었고 또 이제 그 상대도 너무너무 죄송하게 인사를 하고 또 사실 뭐 살짝 긁혔으니까 그냥 그래 그냥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하고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넘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했다 하고 제가 남편에게 칭찬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정도인가요?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땐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주차되어 있었던 어떤 차를 쓱 제가 긁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막 너무 죄송해하고 막 어떡하나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들었었던 바로 일주일 전에 들었었던 그 남편의 일화랑 너무 똑같죠.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이해해주고 넘어갔더니 나에게 똑같이 나도 이해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원 같지 않나요?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안 할 것 같은 것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원이라면 특히나 많을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약간 갑이야. 근데 막 뭐라고 했어. 근데 항상 내가 갑이기 때문에 이 사람 도움을 별로 받을 일은 없을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지적을 해도 충분한 위치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갔는데 또 만나게 된다거나 근데 그땐 상황이 달라진다거나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또는 세상의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당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저는 믿지만 그게 진짜든 아니든 떠나서 우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약간 지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먼저 선물이나 밥을 사거나 호의를 베풉니다. 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죠. 선물도 받고 싶어 하고, 밥도 얻어먹고 싶어 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공짜로 받으면 좋고요. 누구나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받고 싶으려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준 게 결국엔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게 손실이 아니죠. 네.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주면 받을 거 요만큼이 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 결국에는 그만큼의 어떤 호의를 내가 받게 되더라.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어딜 가든 얻어먹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받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더 주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제가 이 사람에게 받기만 하는 게 습관인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요. 밥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받겠지 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줘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니까. 그냥 그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죠. 줘요. 이 사람은 안 줘요. 하지만 저는 또 더 다른 사람에게 또 그만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기브앤테크?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진짜 뭐 오해하실까봐 또 이제 덧붙이는데 높아심 계속 생기네. 계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뭔가 자신에게 뭘 챙겨주고 주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먼저 준다. 주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말아라. 왜냐? 또 나한테 돌아온다. 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아니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자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교과서적인가?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뭐 막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뜻은 아니고, 가끔씩 계산기를 두드리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강연을 요청을 받았는데 그 강연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나 무료이거나, 예. 옛날부터 많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기로 두드려서 내가 차비랑 뭐 시급 따지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을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다른 기회가 연결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 경험이 저에게 또 소중하게 또 쌓이면서 또 더 한 발 더 올라갈 수도,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보는 거죠. 아, 정말 이곳은 이 정도 비용을 받고도 내가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무료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대기업이야. 뭐 대기업을 갈 때는 세게 부르는 거죠. 거기는 제가 무료로 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비용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예시고요. 이건 비용적인 문제, 비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제 도움이 누군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쁘게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런 선한 행동들이 쌓여서 또 나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은행원 시절에 우리 지점에 계약직 직원들이 있었어요. 계약직 직원들은 꿈이 정말 정규직이 되는 게 너무너무 절실한 그들의 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막 코치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비정규직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자격증 시험에 수학 시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학을 잘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되게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둘이 빨리 밥을 먹고 한 20분이나 30분씩 나랑 수학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수학 과외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를. 네. 착한 일 맞죠? 네. 그 친구가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시험이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어찌됐건 주변에서 뭐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 덕을 쌓는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받거나 아니면 제가 그것을 못 받더라도 우리 자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세상의 불공평한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고 의욕이 막 상실된다고 할까요? 뭐 그러지 않나요? 진짜 너무 바보 같고 내가 이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바보 같고 하지만 또 이렇게 멀리 보면은 결국에는 다 내가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사실은 더 내 마음에도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이 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태도가 어떤 선택에서 조금 더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 나름의 제 나름의 삶의 지혜였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